네, 반갑습니다. 강종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익사업의 준비 관련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복교 시험에서는 이제 공익사업의 준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그 공익사업의 이제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 타인 토지 출입 허가에 관련된 쟁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몇 개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자, 공익사업의 준비라는 것은 개념부터 보시면 공익사업의 준비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행하는 준비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 공익사업의 준비는 공익사업에 제공하게 될 목적물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준비를 기하고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목적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배려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익사업의 준비에서는 법적 그 허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입의 허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입의 허가는 뭐냐? 자, 강학상 우리가 특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허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무슨 얘기냐? 자연적 자유가 아니라 억제적 금지 해제인 예외적 승인이다. 아니다. 출입 허가는 사용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특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원래부터 자연적 자유는 아니죠. 우리가 사유재산권 범주 내에서는 남의 땅을 우리가 특히 뭐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런 땅을 마음대로 토지를 출입할 수는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특히 공익사업 지역 내에서 주택이 있거나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마음대로 출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기본권이 침해되겠죠. 우리 이제 그런 점에서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9조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문으로 좀 불분명하고요. 따라서 행위의 성질과 기본권 관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되겠는데, 출입 허가는 이제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는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다가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이제 허가는 이제 강학상 특허면서 출입의 허가 타토출의 허가는 우리가 타인 토지 출입을 이제 줄여서 타토출이라고 그러는데, 타토출의 허가는 강학상 특허, 그 다음에 재량행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타인 토지 출입의 법적 성질은 뭐냐? 출입은 이제 공용 제한 중에 사용 제한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물 제거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제 토지를 우리가 측량하고 할 때 마찬가지 이것도 사실상 그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 소유자, 점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침익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해당 시장 구청장이 허가 관련돼서는 이제 재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제거 등의 법적 성질에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 장애물 제거 등의 행위는 공용 제한 중에서 이제 부담 제한으로서 사업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우리가 파는 행위, 우리 시굴이죠. 행위는 제거나 파는 행위를 통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에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부터 우리가 타토출 구조부터 제 13조까지 규율을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 제1항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공익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일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3항에 보면 특별조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과 권한에 해당할 때는 사업시행자의 종류, 사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 4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5항의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항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요. 제7항에 보면 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9조 6항부터 7항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개를 신청한다. 이게 우리가 손실보상금만의 재개라고 합니다. 뒤에 그런 파트도 한번 나오는데 한번 모아서 손실보상금만의 재개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타인 토지 출입의 의의 및 근거로 보면 토지보상법 제9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조차로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요. 출입 허가를 받죠. 그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5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시장 등에 우리 통지하고 통지받은 때 시장 등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토지 점유자에게도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입을 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 전 일몰 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 담 등을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고 출입하고자 하는 때는 증표를 휴대해야 됩니다. 자, 효과를 보면요. 사업시행자는 출입허가 받으면 타토출 출입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출입에 따른 측량 조사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사용기간 만료 시 반환 및 원상 회복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마찬가지 또 보상해야 한다. 이런 있죠. 그래서 출입 허가로 인해서 출입권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한 토지에 또 측량 조사해가지고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 그쵸 항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실을 보상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의 제거 12조 규율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사업시행자는 구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제2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3항에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요. 제5항에 제4항에 따른 손실에 관한 협의는 9조 5항부터 7항 그쵸? 9조 5항이 뭐예요?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발생한 날부터 3년이죠. 그 다음에 6항 당사 5항에서 그렇게 하고 6항에서 당사자가 협의하고 7항에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물의 제거 의미 근거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으로써 함에 있어서 장애물의 제거 등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보면 제거 등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하죠. 제거하고 만약에 이게 그 허가 없이 제거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 97조 2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로 보면요.
결국은 이제 수인 의무 및 장애물 제거 등에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 발생하게 됩니다.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당사자 협의하고 협의가 안다면 관할토지 승인에 재결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권리구제 측면 보면 자,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자, 사전적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면 토지보상법상 이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전에 잘 통지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든지 뭐 가처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의 현행법에서는 이제 인정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법한 행정조서에 대해서 권리구제, 사후적인 권리구제죠. 이거는 행정쟁송으로서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 토지 출입 허가라든지 장애물 제거 허가는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행정쟁송으로서 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협의의 소액 즉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고쟁송을 한다 하더라도 협의 소액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하고 결과제거 청구. 사실상 뭐 국가배상이 있죠. 남의 땅에 들어가서 뭐 그 배추 뭐 무 망가뜨리고 관상수 망가뜨리고 하면 사실상 이제 국가배상인데 이거를 국가배상을 해결하려면 어렵잖아요.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손실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적법한 행정조서에 따른 사후적 권리구절에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하고 측량조사로서 탄토출에 따른 측량조사 발생한 손실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필요 3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결이 나오면 이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과거에는 뭐 처분성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의 신청하고 보증소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당 방해가 가능하냐 그렇죠? 이에 대한 그 피수용자 수인 의무가 있는데 원칙상 거부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거부할 수 있겠죠. 정당한 사유에 명분행 규정이 없지만은 사업 시행자가 출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시장구축청정의 공고 및 통지가 없을 때 또는 증표 휴대가 없을 때 이럴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의무행 심편이라든지 부작위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익사업의 준비 관련된 그 쟁점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